안녕하세요. 나는 주식인이다. 함께 하실 저녁 8시입니다. 저는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어제는 하루 대표님의 공략주 클래시스가 뛰어 올랐다면 오늘은 또 에릭 대표님의 공략주였던 삼성중공업이 강세를 보여줍니다. 최근 저희 방송에서 전문가님들이 드리는 공략주가 모두 목표가를 다 훌쩍 뛰어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시장을 정확하게 읽는 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다음 주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전망해볼 거고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가장 적합한 공략주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한 주 시장 정리해보시고요. 다음 주 시장 저희와 함께 준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지수부터 함께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양시장은 오늘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마감이 됩니다. 코스피는 저PBR주들이 오랜만에 올라오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또 하락세를 보이며 거래 마칩니다. 코스피부터 오늘 하루 흐름 따라가 보겠습니다. 0.5%의 오름세를 보인 코스피입니다. 그래도 오전장의 상승분은 많이 줄여냈습니다만 그래도 0.5% 정도의 강세는 유지를 합니다. 2,750선에 대한 최근 계속 깨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항대가 참 강한 상황이죠. 그래도 코스피는 하루 만에 상승 반전에는 성공을 하고요. 어제 종가보다 15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매매 동향 볼까요? 다행히도 외국인과 기관 하루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기관들이 오늘 저PBR주들을 조금 많이 사들이더라고요. 3,50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됐고 외국인 역시 오늘 환율도 많이 떨어지면서 순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개인 홀로 5천억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이어서 보시죠.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좀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2차 전지 주들도 부진한 종목들이 많으면서 코스닥은 코스피와 대조되는 모습 0.6% 정도의 조정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864선으로 어제에 이어서 역시 약세를 이어가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매매 동향 역시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 거의 계속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동반해서 순매도 우위를 보여주죠. 기관이 630억 정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물 출회가 나왔고 개인 홀로 1,000억 가까이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스핀을 통해서 오늘 시장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여기서부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딱 눈에 띄는 게 있죠. 저PBR주들이 강하다라는 게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말 제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그동안 오랜 기간 쉬어가던 저PBR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줍니다. 삼성물산이 1% 오름세, 신한지주도 2.6%까지 오름세를 키웠고 현대나 기아차 같이 자동차주들, 대표적으로 저PBR주들이라고 꼽히는 종목들이 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 힘입어서 강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시장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대조되는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 시장의 키워드 다시 한번 또 실적으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게임같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화장품 섹터부터 조금 살펴볼게요. 실리콘2가 또 한 번 상한가를 기록을 해줍니다. 1분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던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실리콘2가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모습, 제이준 코스메틱도 16%의 급등을 보여줍니다.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실리콘2, 오늘도 클리오까지 실적 발표를 했는데 클리오도 1분기에 최대 매출을 달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기반되고 있는 화장품 관련된 주들이 연일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게임주도 굉장히 강했잖아요. 오늘 또 넷마블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또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넷마블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대형주나 소부장 쪽으로는 쉬어가지만 AI 모멘텀에 함께 전력과 전선 관련주는 역시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많은 분들이 또 주목을 하실 것 같은데 대원조선은 오늘 다시 한번 또 신고가입니다. 8.9%까지 오름세를 키워가
이어가는 모습이고 폴라리스 AI도 1.4%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밑에 업종상에 보시면 그룹 지주사나 증권사, 보험 같은 또 금융 이런 종목들 대표적으로 저PBR 관련주라고 꼽히는 종목들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시장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슬슬 한 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를 바라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에 봐야 하는 종목과 테마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자리 옮겨볼게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금요일 함께할 분 모셔봅니다. 에릭 대표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최근에 정말 시장에서 숨겨진 제야의 고수다라는 평가를 받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좀 마음에 드세요? 과찬입니다. 예, 겸손함까지 갖춘 에릭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오늘 또 시장 흐름 같이 살펴보시고 다음 주 전략까지, 대응 전략까지 함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좋은 종목들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대표님이 또 주셨던 공약주들이 너무나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공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꼭 체크를 하시고 다음 주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네요. 대표님과는 오늘 시장부터 먼저 보려고 합니다. 또 한 주를 마무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같이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작년 8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 고용 둔화가 나타났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파월이 고용 둔화 시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영국에서 영란은행에서 이 금리 인하 또 시그널이 나왔죠. 그래서 주요국에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미증시도 상단이 제한이 되었는데 특징 종목으로 이 ARM이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이 가이던스가 예상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AI 특수에 대한 우려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죠. 종목들이 모두 주가가 높은데 지금은 실적뿐만 아니라 가이던스까지 더욱 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들 고려하셔서 진입하시고 접근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 엔비디아 그리고 AMD 이런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히 중요한 게 다음 주 여러 가지 지표 발표들이 있지만 메인 이벤트인 이 CPI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3월 CPI 쇼크가 있었죠. 이번에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CPI까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이 파월의 발언에 의해서 시장에 더욱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실제로 빠르면 8월 9월에 정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증시는 양시장 말 그대로 온도차를 보였죠. 특히 이 화장품 그리고 게임주 강세가 있었고 반도체주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미증시 기술주들의 영향으로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 역시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매수세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사지는 않았지만 또 그렇게 많이 팔지도 않는 관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자, 이 고용 지표 둔화 그리고 금리 인하 하락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특히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부분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국 기술주 약세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약세로 이어졌죠. 자, 그래서 현재 코스피에서 이런 밸류업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수급 블랙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다음 주에도 이 수급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이 밸류업과 이 코스닥 저점 매수의 시속 게임이 될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시장 한번 체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CPI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를 바라봐야 하는 시장입니다. 대표님이 장중에 시장 전략 실시간으로 주고 계시니까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가지고 장중에도 전략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또 선물 가지고 나오신 것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선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저는 가장 좋은 선물이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종목 2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말 그대로 플러스 원, 여러분께 여러 가지로 플러스를 시켜드릴 가능성이 높은 종목 하나, 그리고 스페셜 공약주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플러스 원 종목은 공개 방송에서, 방송 이후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리니까 노란 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예,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공개를 해주셨는데 뭐니 해도 제일 큰 선물은 아무래도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히든 종목이 한 종목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 나머지 한 종목은 저희 방송 끝날 때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종목 선물로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최근에 대표님의 종목들이 너무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희 이제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중공업 목표가도 터치를 했더라고요.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봐야 돼요? 네,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삼성중공업 사실 목표가 6% 달성했습니다. 6% 자랑하려고 가져온 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삼성중공업처럼 알맹이가 있는 종목을 지금 주목하셔야 된다. 그래서 조선업 섹터 교육과 더불어서 이어서 종목을 드렸죠. 그래서 섹터 확실하게 아시고 종목 재료 확실하게, 그리고 실적 받쳐주는 종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 삼성중공업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전략 가지고 있으니까 노란 톡방 꼭 들어오셔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상승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계시는데 목표가를 2차는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는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QR코드 띄워놨어요.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있으시잖아요. 카메라 켜주시고 지금 화면 가까이 QR코드에 핸드폰을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카메라로 여기를 찍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링크가 하나 뿅 하고 나올 텐데 링크 클릭하시면 대표님의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서 삼성중공업의 2차 목표가도 들어가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플러스 원 선물 종목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자도 받고 있어요. 샵 3772번입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는데 에릭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는 동일한 링크도 저희가 문자로 전달드릴게요. 대표님과 이제 이번 한 주를 또 정리를 해보면서 시장 이후에 이번 주에는 어떤 테마가 강하고 약했는지 테마 이야기 한번 나눠봅니다. 대표님, 이번 주에 핫테마 어떤 테마 보시고 계세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예. 자, 일단 이 핫테마, 쿨테마를 아셔야 되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 그대로 이번 주 뜨거운 테마 분석을 통해서 지금 뜨거운 테마가 다음 주에도 이어질지, 재료가 여전한지 아니면 지금이 끝인지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쿨테마 통해서도 비록 이번 주에 차가웠지만 다음 주에는 또 뜨거워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서 진입가 그리고 보유 종목들의 현황을 체크하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핫테마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두 다 지금 뜨겁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들인데 최근 2가지 재료를 보시면 이 AI 부족으로 AI 활성화로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가 부족할 것이다. 이 대표적인 재료죠. 그리고 최근에 또 북미의 전력 설비 교체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국제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선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 구리가 뭔데 이렇게 핫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리는 닥터 코퍼라고 불립니다. 모든 전방위 산업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그런 원자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 전에 그리고 북미 전력 설비 새로 하는 그 이슈 전에 이미 구리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로 글로벌 대형 광산들이 폐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의 제련 업체들이 감산을 시작했죠. 자, 이렇게 구리 가격이 높아져 있는데 이런 AI 관련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이 합쳐지면서 지금의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에스컬레이터 조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 관련 업체들은 원래 판매 가격에 더 가격을 높여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로도 직결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비싼 가격, 수요 급증, 매출 증가의 흐름은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앞으로도 계속 더 뜨거울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특징주 하나 살펴보시면 가온전선, 대표적인 전력 설비 전선 관련주죠. 그래서 최근 이슈가 있고 나서 이렇게 1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을 거치면서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앞으로 레벨업이 가능한 업종이고 섹터이고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가온전선 보다 더 좋은 종목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함께 보시면 자, 이제 플러스 원 종목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가온전선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힌트를 드리면 쿠웨이트, 싱가포르 이런 해외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새로 신규 공장 건설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유망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차트를 보시면 가온전선 차트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조금 더 조정을 더 잘 받아오면서 지금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굉장히 좋은 재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노란 톡방 오시면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뜨거웠던 테마 전력과 전선까지 들어봤고요. 이후에 플러스 원 종목에 대한 힌트 주셨네요. 신규 공장을 지금 건설을 하는 기업이고 싱가포르나 쿠웨이트 같이 이 해외에서 대형 프로젝트에 지금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QR코드 지금 화면으로 스캔하셔가지고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문자도 계속 받고 있는 거 아시죠? 건당 100원 발생했는데 샵 3772번으로 문자를 활짝 열어놨습니다. 에릭이라고 적어서 문자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대표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이 플러스 원 종목 신규 공장을 건설을 하고 해외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받는 기업에 대해서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과 핫테마 그리고 플러스 원 종목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좀 차가웠던 쿨테마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이번 주에 어떤 테마가 좀 떨어졌어요? 자, 이번 주 쿨테마 아이러니하게도 유리기판이 쿨테마가 되는 날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엔비디아 약세가 있겠죠.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 반도체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황에서 말씀드렸죠. 이 밸류, AI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해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서 실적 호조뿐만 아니라 이 가이던스까지 굉장히 좋게 나와줘야만 앞으로 이 반도체주들이 더욱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엔비디아 예상치가 전망치가 만약에 하회를 하면은 또 한 번 반도체주들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왔죠. 사실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실수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해서 이 엔비디아 2주의 실적 발표 주목을 해보셔야겠고, 특히 이 AI 반도체 확산 속에서 유리기판이 계속 부각을 받고 있죠. 뭐 수요자인 이런 인텔이나 빅테크들, 그리고 유리기판을 직접 하는 뭐 SKC, 캠트로닉스, 삼성전기, 그리고 장비주들, 뭐 캠트로닉스, 필옵틱스 이런 관련주들 꾸준히 관찰해 보시고, 지금 매물이 출회되었지만 일부 조정을 겪고 앞으로도 이 유리기판 채택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 보시면 자, 삼성전기죠.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고점대에서 저항해서 뚫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해서 조금 차이를 보시면 똑같은 박스권 안에 있지만 이 변곡점 이후에 그래도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고, 일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온다거나 다른 명분을 앞세워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고 적절한 지점에 진입하셔도 저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으면서 함께 쉬어가는 대표적인 테마 AI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유리기판 주들이 많이 쉬어갔죠. 이 안에서 삼성전기라는 종목은 여전히 추가 상승 그리고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이번 주에 어떤 테마가 강했는지 또 약했는지 핫테마, 쿨테마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강의에서 뵐게요. 금요일 나는 주식인이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달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가 되는 내용들이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말씀 전달드립니다. 오늘 하나의 섹터를 가지고 좀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신다고 합니다. 최근에 AI에서 또 태양광 같은 종목들 많이 급등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태양광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주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교육 시작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섹터를 강조하는 이유는 섹터는 농사로 비유를 하자면 땅에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땅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섹터를 아는 것은 지금 내가 농사지을 땅이 어떤 땅인지, 자갈밭인지, 정말 좋은 땅인지, 썩은 땅인지 파악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또 씨앗을 골라야겠죠.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정말 좋은 종목인지, 썩은 씨앗인지 정말 크게 될 씨앗인지 골라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밭을 골라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섹터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태양광 에너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AI에서부터 지금 주목이 되고 있죠. AI가 주목이 되면서 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어서 전력 설비, 전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대체 에너지, 그중에 특히 태양광 에너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망을 보시면 2050년까지 세계 에너지 공급의 26%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설치 기간이 짧고 도심 설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태양광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태양광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 부분은 제가 교육 말미에 다시 한번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장점으로는 이 친환경이 있겠죠. 그리고 경제적이다. 단점으로는 초기 투자 비용 비싼 거, 그리고 설치 장소가 한정적이다, 이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친환경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탄소 중립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기업들의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굉장히 제재가 많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빅테크들을 비롯한 국내 여러 기업들도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 태양광 에너지가 부각을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은 크게 업스트림, 그리고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비단 태양광 에너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이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태양광 에너지에서는 업스트림은 이 폴리실리콘, 그리고 인곳, 웨이퍼까지의 단계를 업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런 모듈, 태양전지 해서 패널까지가 미드스트림 이라고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운스트림은 마지막에 이런 설치, 설계, 건설, 운영까지 하는 것을 다운스트림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세세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업스트림은 이 원자재 그리고 소재와 관련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소 그리고 실리콘을 규합해서 이런 폴리실리콘을 만들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원자재이고, 이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에너지뿐만 아니라 반도체에도 쓰이고 여러 분야에 쓰이는 핵심 소재이죠.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을 만들면 이런 인곳이라는 소재로 또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을 가공한 것이 이 인곳이다 아시면 되겠고, 이 인곳을 잘라낸 것이, 단면으로 잘라낸 것이 이 웨이퍼라는 얇은 판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전지에서는 모양이 네모나죠. 하지만 또 반도체에 쓰이는 웨이퍼는 동그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조금 더 복잡한 구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 그리고 인곳, 웨이퍼, 이 정도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 인곳은 인곳 웨이퍼, 이런 단계는 중국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은 이 중국에 판매를, 수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인곳 웨이퍼와 관련해서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중국이 글로벌 태양광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이런 태양광 모듈 그리고 셀 시장에서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미국을 비롯한 특히 유럽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런 중국의 보조금 정책과 규제, 그리고 미국의 세이프 가드 등이 이런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의 굉장히 좀 재료로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중국의 저가들이 국내 업체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말씀드렸던 이 인곳 웨이퍼도 국내에서 웅진에너지라는 업체가 하고 있었는데, 이 저가에 밀려서 파산 신청을 작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정도가 미국에서 이런 업스트림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중국이 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드스트림 보시면, 미드스트림은 이제 조금 더 이 셀, 그리고 모듈, 조금 더 고도화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셀은 이 최소 단위입니다. 햇빛 에너지를 이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소재이고, 이 셀을 합쳐서 만든 것이 모듈입니다. 그래서 셀을 여러 장으로 연결해서 만든 것이 이 모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듈을 합친 것이 패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패널이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듈의 전기 생산 능력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장악하는 것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이 셀과 모듈을 굉장히 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점유율이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또 중국의 저가들의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뒤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양 잠깐 살펴보시면 이런 모습이 셀 그리고 이걸 합친 게 모듈 그리고 이걸 더욱더 많이 붙인 게 패널이다. 쉽죠? 자, 그래서 다운스트림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계, 건설, 운영, 매각하는 것까지를 최종 단계를 다운스트림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 ENG와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다운스트림도 굉장히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엮여 있고 여러 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핫테마 전력설비, 전기 관련주들이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력설비는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단계가 있고 이슈를 살펴보시면 자,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이슈는 대부분 이 중국 제재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 중국 제재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이 있죠. 그래서 위구르는 중국 내의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이 위구르의 강제노동이 인권 훼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위구르에서 나오는 판매량을 미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또 만들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이 폴리실리콘 45%가 생산되고 있는 위구르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폴리실리콘 수출을 막겠다 이러한 의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재에 대한 법은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명분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앞장서겠다. 이런 정책인데 또 속을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이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4차 산업 분야인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배터리에서 이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또 관세를 높이겠다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막대한 전력 공급을 필요로 하는 3대 분야,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글로벌 확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이 수년간 이러한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끊임없이 관세와 중국 제재를 하는 이유는 아무리 세금을 매겨도 아무리 관세를 부과해도 그래도 중국 제품이 더 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 물건이 더 싼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저가 경쟁을 하는 사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슈죠. 오픈 AI 샘 올트먼이 태양광 에너지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이 태양광 에너지 업체인 엑소와트에 투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 전선, 대체 에너지, 태양광을 비롯한 이러한 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 AI 관련된 빅테크들은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오픈 AI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빅테크들도 이런 대체 에너지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태양광 에너지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미국 대통령이죠.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이 바이든이 되면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트럼프가 되면은 오히려 이런 대체 에너지, 특히 태양광 에너지는 좀 밀려날 수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트럼프가 되면 좀 수소 쪽을 보셔야겠고 바이든이 되면은 이 태양광 에너지 쪽을 좀 보셔야겠다. 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실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미국이 한국이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산 태양광 셀 그리고 모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 수출 시장이고 현재도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내수는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죠. 최근에 몇 달 사이에 이슈가 많았는데 국내에 지금 뭐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태양광 에너지를 했던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재가 많기 때문에 국내 산업은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 부분도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 태양광 에너지가 살아남으려면 결국 미국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살아나야 하고 또 우리가 주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시고 장기 보유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만류를 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이 관세 이슈와 관세 이슈가 나왔고 국내 업체들에 대한 수혜감 기대가 가장 큰 재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태양광 에너지를 접근하실 때는 미국에서 직접 또 공장을 짓고 그런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을 위주로 공략을 하시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일부 테마성으로 보셔야겠다. 이 부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특징 종목을 보겠습니다. 특징 종목을 보시면 하나솔루션이죠. 하나솔루션이 명실 대표주인데 미국 조지아의 카터스빌 공장 모듈 생산 라인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AMPC 세제 혜택이죠. 세제 혜택으로 1,860억 가량 또 매출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하반기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죠. 지금 당장 2분기까지는 일부 매출적으로 힘든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하반기부터 또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매출 목표가가 1조 7천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솔루션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관세 이슈가 있을 때 반짝반짝 반등을 해서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였죠. 일부 박스권에서 행보를 하고 최근 관련 이슈와 함께 올라섰지만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재료가 좋고 섹터가 좋다면 충분히 상승을 노릴 수도 있는 자리이지만 이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팁을 드리자면 일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신다면 또 하반기에 좋은 소식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굉장히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지금 반동 시도를 하고 있고 박스권 상단에서 머물고 있는데 좀 주목해 보시면서 또 태양광 에너지가 한번 갈 때는 또 시세를 주는 종목들이 많죠. 해서 이 하나솔루션 비롯해서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태양광 에너지 섹터를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관심 종목 한화솔루션까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워낙 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할 때는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한화솔루션 특징주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많은 분들이 선물 종목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이 플러스 원 종목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준비를 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지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대표님 힌트 조금 더 주시고 온라인 공개 방송도 이야기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노란 톡방 오시면 이 플러스 원 종목 굉장히 친절하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페셜 원 공약주 방송 끝에 또 매수가 목표가까지 잡아드리니까 다시 한번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밤 10시에 오늘 밤 10시에 이 공개 라이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 지금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플러스 원 종목 다시 한번 힌트를 좀 드리면 자, 예, 아까 살짝 힌트를 주긴 하셨는데 해외에서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또 이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힌트 주세요. 네, 그렇죠. 이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지금 테마성을 넘어서서 이제 종목별로 순환매를 이루어가면서 섹터 전체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레벨업에 다시 한번 또 레벨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또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조정을 적게 받고 또 소위 말하는 물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했을 때 지금 준비한 이 플러스 원 종목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 해외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을 수주하고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지금의 매출 그리고 성장세에 더불어서 다시 한번 실제로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주목해 보셔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신규 공장 건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올해 하반기 완성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장이 또 새로 만들어지면은 판매량 또한 증가를 하겠죠. 판매량 증가는 또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전형적인 이 전력 설비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의 차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차이를 보자면 이 구간에서 굉장히 조정을 잘 받으면서 올라온 종목입니다. 해서 급등을 했다기보다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죠. 이 건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정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종목 말씀드렸던 공개 라이브에서 정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 네. 섹터가 그럼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인 거예요? 네. 예, 좋습니다. 지금 AI 시대에서 가장 또 각광을 받는 것 중 하나가 전력, 전선 관련된 종목입니다. 많은 종목, 뭐 대원전선 같은 종목들 이미 신고가 100% 넘게 올라왔는데 이 종목 아직 조금 덜 오른 종목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상승 기대되는 종목이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지금 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지금 보이시죠?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준비해 주시고요. 카메라로 지금 여기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링크 나오실 거고요. 링크 클릭하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이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이 이제 한 7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방송 안에만 오픈 채팅방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플러스 원 종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또 전에 공약주가 이미 목표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의 종목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말 그대로 지금 놓쳐서는 안 될 스페셜 공약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생각할 땐 소폭이지만 6%대 수익을 또 드렸던 그런 공약주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또 그에 만만치 않게 좋은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잘 집중하셔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 스페셜 공약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스페셜 공약주는 금호타이어입니다. 이 금호타이어는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강달러 수혜주이죠. 지금 달러가 소폭 낮춰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강달러입니다. 그리고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자, 전 세계 10개의 판매법인 그리고 13개 해외 지사 사무소를 통해서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를 이미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분기 영업이익이 1,456억 원이고 전년 대비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전기차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 들어온 지 이제 2, 3년 조금 넘었죠. 그래서 이 전기차들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또 타이어가 더 빨리 답니다. 그래서 지금 주기적으로 봤을 때 교체가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또 재료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똑같았죠. 섹터 전체가 굉장히 하락기에 접어들었고 그에 의해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매출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타이어 업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호 타이어는 특히 또 매출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았고 아마 4조 원 규모로 작년 매출이 나왔는데 올해 목표가 아마 한 4조 5천억 정도로 또 상향해서 잡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또 유럽 현지에서 공장을 만들어 줄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에서 직접적으로 또 생산,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지금의 모멘텀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시면 자, 굉장히 좀 행보를 오래 했죠. 행보를 굉장히 오래 하다가 점점 실적적인 부분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점을 잘 올려오면서 이렇게 최근에 급등을 했죠. 그래서 특히 이 시황적으로 굉장히 지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 가지 뭐 저PBR주 그리고 수급의 쏠림 뭐 또 금리 이런 CPI 여러 가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떤 종목을 진입한다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시기이겠죠. 그래서 차라리 접근을 한다면 뭐 다음 주 CPI 이후 아니면 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지금 꼭 진입을 한다면 이 금호 타이어를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 일부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아직 완전한 지지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 금호 타이어의 재료와 업황 그리고 시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더 지지를 받고 상방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눌림목에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고 일부 시황의 흐름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 요 정도 그래서 손절가를 잡아왔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를 드린다면은 5월 11일이죠. 5월 11일 시초가에 진입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서 뭐 일부 조정을 받는다면 손절가 7,000원 부근에서 손절가 잡으시고 상방으로 짧게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고점 저항 예상대에서 1차 목표가 8,360원 대에서 잡으시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면 좀 더 여유 있고 안전한 공략법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좀 일부 부담이 되시면 분할 매수로도 접근하셔도 되니까 그러한 부분도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에릭 대표님의 공략주는 바로 금호 타이어였었습니다. 목표가 8,360원, 손절가는 7,000원 가지고 함께 대응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밤 10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시잖아요. 어떤 내용 준비 중이세요? 네, 일단 뭐 주말 저녁이고 여러분들도 밤이 늦었으니까 이 플러스 원 종목 그리고 스페셜 공략주 위주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반갑게 인사하면서 이런 공략 비법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노란 톡방 곧 있으면 방송 끝나면 닫힙니다. 지금 꼭 들어오셔서 공개 라이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 오늘 밤 10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플러스1 종목, 선물 종목 공개가 될 거고요. 다음 주 시장 함께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QR코드를 통해서 이제 한 1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오픈 채팅방에 마지막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에릭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오늘 한 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고맙습니다.